이달태 대표님의 꽃뿌리 큰 마을은 월렁면입니다. 월렁면에서 니빠래요. 니빠? 언니 오빠를 주셔서 니빠들이 만들고 갖고 아름다운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이런 과정들은 봐야 됩니다. 이 공동체는 다양해요. 다양한 공동체들이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우리는 공동체들은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게 우리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물론 우수한 선정을 하긴 했지만 그 사례들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는 주민제한 형성 단계를 지나서 2단계 성장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꽃뿌리 큰 마을, 자, 이달태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월렁면 꽃뿌리 큰 마을 공동체 현황과 함께 공동체가 형성된 배경과 과정을 소개한 후 올해의 사업 현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뿌리 큰 마을은 영태오리 마을 공동체로 저를 포함한 25명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꽃뿌리 영자의 클태자로 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20년 1월 공동체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영태오리 맞은편에는 미군 부대인 캠프 에드워드가 위치해 있었으나 주한 미군이 철수하여 지역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가며 폐공가가 늘어나고 마을 주민들이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마을은 점점 낙후되어 갔습니다. 이에 10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함께 낙후된 마을을 살리고자 마을 내 쓰레기를 치우고 어려우신 분들을 돌보며 꽃을 심어 가꾸기 시작하다 20년 1월 꽃뿌리 큰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년 당시 파주형 마을 살리기 공모사업에 참여해 마을에 채색을 입히고 LG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마을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1년부터 주민 참여 정원 만들기 사업으로 마을 곳곳 정원을 만들어 마을 환경 정비에 힘썼으며 더불어 마을 공동체 교육에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우리 마을을 위한 일이 무엇일지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고민의 시간을 거쳐 올해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으로 나만의 아름다운 정원 가꾸기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긴 코로나로 인해 공동체 구성원인 어르신들이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족과 이웃 간 만날 일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이에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원예 치료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도 높이며 공동체 활동에 결속력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사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총 3차례 진행되었으며 1차 나반의 화분을 꾸미며 어르신들이 어릴 적 보았던 꽃과 나무를 생각하며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 다육식물 작품을 만들어 서로 간 감상을 얘기하며 구성원 간 소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3차 손바닥 정원 만들기는 야외 꽃밭을 조성해 나만의 꽃을 심는 활동으로 정원 조성 후엔 잡초 제거를 하며 지속적 관리를 해 통일으로 오가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드렸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총 520만 8천 원을 집행해 99%를 소진하였으며 이번 원예 치료 프로그램의 가장 큰 성과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 형성으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협동심을 고취시킨 데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활동으로 마을 활성화를 토대로 마련하고 주민 스스로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여 거주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을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간 활동을 이어왔지만 저희 마을은 낙후된 곳이 많아 실질적으로는 어르신들의 힘으로만 하기엔 힘이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힘들어도 같이 하면 잘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금은 말씀드리기도 전에 서로 손을 내밀어 참여하십니다. 공동체 공간도 자원도 부족한 곳이지만 무엇보다 공동체를 통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니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1028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민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이해하고 돕고자 해서 2020년 만들어진 단체고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 기부뿐만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 노인회, 부녀회, 또 관리소 직원들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힘입어서 3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정을 나누는 끈끈한 사촌으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고 있는데 3년이 된 지금은 산내마을 8단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 주민들, 또 멀리 파주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또 개방이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고양시에서도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아파트에 정식으로 자생단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매년 8개의 테마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마이 리틀 포레스트는 베란다를 거점으로 해서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이치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지난해에는 베란다 텃밭을 갖고 봤는데요. 방울토마토라든가 딸기, 상추가 제법 잘 자라더라고요. 화분도 직접 만들어서 다육이를 키워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진행했습니다. 70이 넘으신 성관위원장님도 어찌나 잘 따라하시던지요. 이후에도 줌으로 2개의 프로그램을 더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공동택실 발코니에다 공동 화단을 만들었는데요. 모두 나오셔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셨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물도 주고 가꿔주시면서 아마 이것이 공동체를 실현하는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나은이는 채소마를 처음 봤나봐요. 뾰족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홍 카네이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평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분들께 선물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만든 작품들은 아파트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과 또 노인의 어르신들께도 선물해드렸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을 그리면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출품한 작품들은 게시판에 같이 게시해서 이웃분들과 같이 즐거움을 나눠봤습니다.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낯선 이웃이지만 같이 한솥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는 사이에 끈끈한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게 브런치 카페의 목적입니다. 90이 넘으신 박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통장님이 일일 아들이 돼서 같이 음식을 만들고 계시고 또 동장님도 들르셨다가 한솥밥을 나눠주셨습니다. 올해는 여름방학을 맞아요. 늦잠 자고 컴퓨터 게임 한다고 엄마하고 싸우는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4회에 걸쳐서 쿠킹 클래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아이들이 만든 음식을 선물해보자 그랬더니 기특하게도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1번으로 꼽더라고요. 곰손, 금손은 재주가 없어서 또는 엄두가 안 나서 못해봤던 것들을 그냥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만든 부채를 노인의 어른분들께 선물해드렸습니다. 타일로도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봤고요. 주민들이 한 장 한 장 붙여서 만든 공동 테이블인데요. 또 새로 오신 동장님이 오셔서 사인까지 해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말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1년 내내 열심히 잘 살아오신
스스로를 자축하면서 새해 또 건강하게 맞아보자는 의미로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해마다 넣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3회에 걸쳐 진행했는데요. 저렇게 잘 만들어서 같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직접 만나서 또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천문관측회는 36.5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입니다. 고성능 망원경을 동원해서 갖고 있는 핸드폰의 카메라로 참여자들이 직접 찍은 달 사진입니다. 올해도 진행했는데요. 작년에 2배 인원이 오셨지만 질서정연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밤하늘의 별을 본 게 아니라 같이 나온 가족과 이웃들과 사랑이라는 큰 별을 가슴에 하나씩 새기고 돌아갔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내년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요즘 달에는 토끼가 아니라 뽀로로가 살고 있다고 하네요. 스페셜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전문 강사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있잖아요는 테마를 정하지 않고 번개 미팅처럼 그날 가벼운 주제로 만나서 저녁 반찬거리도 얘기하고 층간소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주민이 만들어주신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온라인 프리마켓을 진행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희가 제일 공을 들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치매 예방이 좋다는 다양한 공예 프로그램도 진행하고요. 마스크팩 처음 해보셨다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화장도 하시고 향수도 뿌리시고 우리는 나들이 가서 아이스커피로 화이팅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3년째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동대표가 재능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 머리를 잘라드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실까봐 우리 부녀회장이 매니큐어를 발라드리고 있네요. 작년 프로그램이고요. 올해도 이렇게 진행했고 손에 주민들이 만들어드린 석고방 향제를 하나씩 다 들고 계시네요. 꽃갈 모자를 쓰신 우리 노인 회장님 너무 귀여우신데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 잘 이기시라고 복날 맞아 콩국수도 대접해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운전이동 주민자치회의 후원을 받아서 어른들과 다식도 만들고 다회를 열어드렸고 또 냅킨을 이용해서 소품을 만들었는데요. 사모님 갖다 드리겠다고 정말 열심히 만드시더라고요. 이웃 아파트에서도 부러워하셔서 저희가 기꺼운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또 다식 만들기와 다회를 또 열어드렸습니다. 저희는 3년 동안 총 2천만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60여 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연 참여 인원이 1200분에 달합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얻은 성과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이웃 간의 소통의 기회가 제공이 됐고 특히나 동영상 줌을 활용한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예와 효, 양보와 나눔을 통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고요. 입주자 대표회의 등 그 아파트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냈다는 것이 이 공동주택의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잘 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와 다수의 자체 조달로 예산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되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는 이 공동체를 앞으로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참여 인원도 증가하고 있고 이웃 주민들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고른 참여와 가족 단위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세대 간, 가족 간, 이웃 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되었고요. 공동체 회원 중에서 통장도 나오고 동대표도 나오고 마을 기자도 나왔습니다. 다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참여 못하는 아쉬움도 있고 조리시설이 미비해서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36.5 뭔지 아세요? 사람의
체원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 365일 행복한 스토리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파주시와 경기도와 그리고 우리 운정 이동의 지원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6.5 그곳에 가면 재미있는 일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 있고 따뜻한 정이 있습니다. 36.5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좋은 프로그램들 함께 나누시면서 이웃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나는 공동체, 손맛으로 전하는 이웃사랑. 저희는 사랑나는 공동체를 소개하겠습니다. 법원읍 사랑나는 공동체는 저희 동네를 기반으로 해갖고서는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법원읍 일대에 1960년대에는 굉장히 활발하고 미군 부대가 주둔함으로써 번성한 시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철수하면서 공동화가 진행되었고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상권이 침체함으로써 주거 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도시로서의 기능을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체 형성을 하고자 한 것은 법원읍에 위치해 있는 법원3리라는 동네입니다. 다문화 가정, 원주민, 이주민 복합적으로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저희 마을에는 같은 사람끼리 이웃을 사랑하면서도 강경함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공동체에 먹고 사는데 귀함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 나눔을 가질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생각을 하여서 저희 동네 법원읍 일대에 속해 있는 곳이 저희 동네입니다. 사랑나는 공동체를 조성하게 된 계기는 저희 동네에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어르신들만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이웃 혼자 계시는 남성분들, 그러니까 혼자서 식사를 제대로 꾸릴 수가 없는 형편인 가정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 주민 마을 몇 분 안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논한 결과 저희가 우리 동네가 형성을 하고자 하면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하는 마음에 저희가 제일 귀한 게 음식이구나.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눔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서로가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려서 우리가 모임을 가져보기로 했는데 첫 번째가 음식 나눔의 밑반찬이었습니다. 제일 해먹기 힘들고 나눔이 힘든 거라서 진미채와 멸치볶음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갖고 저희 장소가 없어서 마을 회관에서 같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같이 공동작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반찬을 만들어서 진열해 놓고 어르신들과 같이 흐뭇한 마음으로 받아보면서 나눔을 각자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밑반찬을 하였는데 두 번째는 저희가 가을이니까 김치를 조금 해서 나눠 먹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밑반찬 가게도 없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 먹을 수도 없는 곳이라서 어르신들이 그냥 옆에서 조금 이웃이 나눠주는 것으로 먹고 지내는 것이라 김치를 한번 해보자 해갖고서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 배추 파동이 나오는 바람에 배추값이 금값이 되었습니다. 예산 잡은 걸로는 김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무하고 배추하고 양배추를 섞어서 김치를 하다 보니까 남학김치까지 같이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 예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예산이 남아가지고 소고기하고 메추리알을 사갖고 장조림을 만들어서 푸짐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또 담아서 어려우신 어르신 혼자 계시는 분들, 또 남자 혼자 계시는 분, 또 그 다음에 장애인 가정, 저희는 복합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다문화 가정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갖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너무 고맙다 그러고 너무 좋아하는 인사를 너무 가격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진짜 저희가 도리어 고맙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반찬 나눔을 드리고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세 번째 행동이에요. 지금 옆에서 아까 많이 나왔죠. 배워서 남주자. 아까 나오셨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우리는 이게 처음이니까 어디 잘하는 데가 있으면 좀 가서 좀 배우자 하고서는 선정한 게 어디가 좋을까 하고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멀리 갈 곳 없이 저희 파주에 어디 없을까 했을 때 들어온 것이 동일천에 있는 배워서 남주자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는 날이 공교롭게도 반찬을 만들어서 거기도 나눔 행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저희가 본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고 아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랐는데요. 아까 상 받으러 나오시고 숫자 많다 하실 적에 진짜 저절로 응원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갖고서는 무엇을 해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은 성과가 있느냐고들 말씀들을 하세요. 하지만 저희는 마음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를 할 수 있고 아까 수다마당에서 우리가 도지로 환산하면 얼마나 많이 가질까요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도지로 환산했을 때 우리가 손주들한테 엄마 아빠 얼만큼 사랑해 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저희가 그러고 싶어요. 얼마만큼의 성과를 얻었느냐고 하면은 하늘만큼 땅만큼의 성과를 얻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지수는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게 더 크다고요. 저희가 드리고서는 행복한 마음을 갖는 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에도 계획을 짰습니다. 딴 것보다도 올해보다도 조금 더 올해만큼이 아닌 조금 더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하고 나눔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을 때 저희 회원들이 너무 좋다고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요번에는 올보다 내년은 조금 더 거기에 더 한 가지의 바람이 있다면 이웃과 나누는 나눔 냉장고를 하나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관 앞에다가 냉장고를 냅두고 후원받는 반찬이라든가 솔직히 말해서 어르신들이 미안해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쑥스러워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갖다 잡수세요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나눔 냉장고를 하나 갖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회원인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는 학교 졸업 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리숙하고 서툴어도 예쁘게 봐주세요. 파주리 작은도서관 회원 박란이라고 합니다. 과연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마을은 어떤 마을일까요? 학원이 많고 편의시설이 많은 그런 곳이 아이들이 자라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할까요? 파주리는 아이들에게 없는 곳이 더 많은 동네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많아서 파주리가 많이 낯설고 열악해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컵라면 한 그릇을 먹을 곳이 없어서 학교 운동장에서 라면을 먹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2015년 그런 아이들을 위해 초등학교 학부모회가 뭉쳤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도서관 세이프존을 운영하면서 2016년 파주리 상가 번영의 도움을 받아 무상으로 공간을 얻어 경기 따목 공동체 주민제한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아 아동 돌봄 공동체를 시작하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우리 공동체는 아동 돌봄, 1318, 청소년 쉼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돌봄 공간을 알아보던 중 파주 우리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2020년 경기도 아동 돌봄 공동체에 선정되어 20년 이상 방치되어 있던 마을회관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우리 돌봄 공동체는 아동 돌봄 전문 선생님 2분과 원어민 선생님 1분, 자원봉사자 3분이 운영 중에 있으며 아이들에게 기초학습, 영어 수업, 공예활동,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삼성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아이들에게 그림책놀이, 음악놀이, 골목놀이 등 좀 더 풍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돌봄 아이들에게 보드게임, 김장, 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름방학에는 돌봄 아이들과 아쿠아리움 견학과 도자기 체험 등 재미있는 야외 활동을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3년간 아이들과 함께하다 보니 알게 된 점은 마을에 아이들만 돌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오전 시간에는 지역의 어르신들의 문화 공간을 활용하여 꽃청춘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공예 수업, 한글 수업, 실버 체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파주리 행복마을 축제를 시작으로 우리 공동체는 매년 10월이면 마을 축제를 열고 있으며 올해는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지킴이 분들과 공동체 활동가분이 함께 공연도 하고 아이들이 1년 동안 배운 연극과 악기 수업을 발표회도 함께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마을이란 남녀노소 누구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배우고 함께 커가는 마을이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랄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어리숙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도담 장은도서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주민 네트워크. 여기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공모로 선정이 돼서 진행한 마을 공동체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광탄면 산림공동체 이지연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저희 마을의 이야기는 처음 가는 길이고 참 쉽지 않은 길이었고 그 속에 저희의 눈물과 땀과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광탄면은 인구 약 12,000 정도 되고 특이한 것은 노년층이 한 30% 그리고 유아 청소년이 10%를 차지하는 도농 복합 지역이고요. 광탄면 산림 공동체는 주민자치회, 이장협의회, 새마을 지도자회, 노인회, 생활개선회, 외야산 마을 공동체 6개 단체가 연합하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외야산 공동체는 2021년 새마을 중앙의 최우수 공동체이기도 했고요. 저희 광탄면 산림 공동체는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네트워크이고요. 사실 그 광탄면 산림 공동체는 올해 결성이 된 신생 공동체이고 저희가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2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발대식을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총회를 여는 것이 필수 활동 그 목록이에요. 사실 쉽지 않은 길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6개 단체가 업무 협약식을 했고요. 그리고 6월 8일부터 8월 13일 주민총회까지 약
9회의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총회 준비를 했으며 드디어 8월 13일 저희가 주민 300여 분 그리고 내외빈을 모시고 총회를 열어서 마을 의제를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 중 131개의 의제를 도출했는데 사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저희 노력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이 중 4개의 의제, 아름다운 꽃길 산책로 만들기, 그리고 어두운 산책로에는 태양광을 설치한다거나, 그리고 사실 저희 광탄이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고장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 역사 스토리텔링을 발굴해서 주민과 공유하고자 하고, 그리고 32개 마을을 저희가 다 돌아보기가 힘든데 32개 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캐릭터 제작을 하는 의제를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에게 찬반 투표를 통해 의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2개 마을을 돌고요. 사실 32개 마을 중에 저희 그 광탄면의 총 인구가 12,000명인데 투표에 참여해 주신 1,100여 분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의제를 거의 90% 이상이 찬성을 해주셔서 8월 13일 이렇게 그 의제에 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총회에서 저희가 보완해야 될 점이 저희가 이걸 처음 하는 과정이다 보니 그 넓은 32개 마을을 어떻게 홍보를 할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그래서 그 김대훈 씨의 파주로 가자, 그걸 개사를 해서 광탄으로 가자, 홍보성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SNS, 전단지 돌리기 많은 활동을 했고,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그리고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 청소년 참여가 저조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0월 저희가 그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광탄면의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마을 활동가 양성이라는 워크숍 10회를 했고요. 그리고 각 32개 마을 탐방을 하고자 했고, 그리고 강화도가 저희 광탄면처럼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선진지 견학을 하고, 그리고 강화도에 조양방직이라고 폐공장이 있는데 거기가 카페로 브랜드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자, 활동 사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 내 그 숨겨진 활동가들의 모습을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풀이 우거진 숲에 이렇게 비 오는데도 나오셔서 주민들과 함께 꽃밭을 만들고요. 그리고 새벽에 풀깎기 하는 모습. 그리고 사실 이거는 광탄면 행복마을 관리소의 특화 사업인데 저기에 저희가 참여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리마인드 웨딩 사진 촬영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역사 유적지를 저희가 탐방을 했고요. 그리고 그 큰여울 축제, 그리고 면민 체육대회를 같이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제1회 면민 광탄면 김장 나눔 행사도 여러 단체가 콜라보로 했습니다. 이러한 1년간의 활동 성과로는 제1회 주민총회를 잘 무사히 끝냈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마을 문제 해결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광탄면의 역사문화자원 기업
군부대 등의 인적, 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단체가 협업, 그러니까 같이 참여해서 하는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콜라보 활동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그리고 일회성 사업이랑 친목 그런 경향에서 중장기 마을 발전 계획 수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10년 이상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 반환미군 공여지 사업 계획이라던가 신산리 112 주차난을 위한 주차 타워 건립, 그리고 저희가 문화 인프라가 굉장히 기반이 부족한데요.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이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을 활동가가 거창한 게 아니고 이장님, 마을 주민, 누구나 마을 활동가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기대할 수 있고요. 사실 이 모든 사업이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민총회 100명 이상의 주민을 동원해야 되고 32개 마을을 돌아야 되고, 하지만 이러한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꽃밭이 아름답지만 단연코 그 아름다운 꽃밭을 일구는 주민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문화 역사의 고장 광탄의 부흥을 꿈꿔보고요. 선물 같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 그리고 마을 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사실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신승화 광탄면장님과 마을 살리기 이은순 팀장님, 그 외에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경기도 파주시의 특히 도시재생과 윤혜영 중관님을 제가 많이 괴롭혔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5개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이 외에도 주민지원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공동체가 움직이는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데로 오늘 함께해 주시는 운정산동 마을 공동체죠. 여기 같이 형성도 아니고 지원도 아니고 이런 단계인데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파주에는. 지금 마지막에 발표한 광탄면 산림 공동체도 외화산 마을 공동체라는 데서 시작이 됐어요. 파주 마을 공동체와는 아무 지원도 받지 않고 마을 주민들이 그냥 스스로 시작해서 꽃부터 가꾸기 시작해서,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꽃부터 가꾸기 시작한 것이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을 받아서 이런 계획들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듯이 주민들이 스스로 하면은 이루어져요. 되더라고요. 즐겁게. 물론 광탄면 공동체에서도 우여곡절은 많았죠. 진행하면서. 그렇죠? 예,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나오더라. 광탄면 사회 공동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